예, 참고인 말씀 들으면서 참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국민이 붕괴했고 그로 인해서 탄핵됐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진실이 좀 제대로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우리 많은 국민들은 지금도 그 국정농단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국정농단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거 우리 언론 장악 문제, 우리 김한균 언론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쁘신데 나오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국정원이 그 방송 장악 문건을 만들면서 그 첫 희생자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노고의 위로를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MBC 건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셨는데요. 좀 2010년 3월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과 관련된 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문건은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첫째가 좌파 진행자 및 인적 쇄신과 이른바 편향 프로그램 퇴출입니다. 두 번째가 노조 무력화, 세 번째가 MBC 민영화입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른바 좌편향이라고 문건에 나오는 대부분의 진행자, 제작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퇴출됐고요. 프로그램도 퇴출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프로그램, 뉴스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뉴스 플러스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폐지되고 각종 프로그램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 보직 해임됐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노조 무력화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잘 모르시는 이야기가 민영화 문제인데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한 언론사에서 정서장학회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문제가 작년 8월에 논의되었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 문건이 생산된 2010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건대로 실행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KBS 좀 물어보겠습니다. KBS 2010년 6월 국정에서 작성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안 거기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뜻에 따라서 선임된 김민규 사장 취임 뒤에 좌편향, 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 대표적 사례만 몇 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영모 기자가 결국 그 문건 이후에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KBS 2010년 6월에 작성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나오는 소모 PD가 역시 또 발령이 되고 네. 그런 실제로 실행됐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2011년도 고대영 현 KBS 사장은 보도본부장이었고 2013년 김장겸 현 MBC 사장은 보도국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의 언론 장악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이분들이 어떤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 고대영 당시 KBS 보도본부장 모두 사내에서 MBC KBS에서 사장 다음가는 제2인자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이 공작 기획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다면은 이 사람들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떤 이런 엄청난 문제를 당시 누군가는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에 맞게 계획대로 이렇게 실행되었다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진상이 좀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정원의 개혁발전위에서 이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언론 파괴 공작의 전모가 밝혀져야 됩니다. 문건은 단지 MBC의 2010년 3월 것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일종의 MBC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데 KBS 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KBS 건은 2010년 이전에 분명히 MBC 3월의 문건과 같은 것이 작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2010년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전부 광범위하게 조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국정원이 뭐 잡아라는 간첩은 안 잡고 KBS, MBC 뭐 조합원만 두들겨 잡은 셈인데요.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 치더라도 언론을 장악한다거나 이런 시도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이 언론을 장악을 막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뭐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책임자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지금 언론노조에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이 궁극에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미 언론장악방지법이 170여 명의 의원들의 서명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 법은 최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법률 개정안을 뛰어넘어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그런 논의가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